저를 그 신문 방송에서 대통령이 마치 무슨 독재자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였던 사람들하고 시원하게 토론을 한번 하는 것이 뭐 저 소망인데 그걸 못했으니까 썩엔 좀 안 차지요. 참여정부답게 진정한 참여를 추구하려면은 결과만의 공유가 아니라 과정의 참여도 보장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러면 네, 시간을 지켜주셔야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네. 참여정부의 스타일을 그냥 이렇게 짚어 질문을 하시면 뭐 1시간씩 얘기를 해도 답을 다 하기 어렵죠. 우선 그렇습니다. 지원제도 맞습니다. 이는 또 선진화된 건 맞고요. 일부 퇴행적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나중에 구체적인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차단은 그 이번 제도 변경 때문에 정보 차단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데서 무슨 그 문제가 있더라도 그건 다른 문제이지 이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다. 논의 절차와 발표 문제는 무슨 법으로 정해진 것, 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선의로 우리가 대화를 한다면 뭐 그 얼마든지 건의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토론 과정도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중요한 것은 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그 제도 변경이죠. 브리핑 제도 또는 뭐 기자실 제도 또는 출입처 제도 뒤섞여 있는데 제도 변경을 했는데 우리 언론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일방적으로 비판 내지 비난만 퍼부었지 정부가 한 얘기를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변명을 해도 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 내용 이런 것을 우리 얘기할 자리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토론을 하자. 국민들에게 도저히 우리 입장이 전달 안 되니까 토론을 하자 이렇게 이제 제시해서 오늘 이 토론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토론을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 많은 매체에서 정부 얘기는 안 실어준다는 것이죠. 그 오죽 답답하면 이 토론하자고 대통령이 제안해서 여기 나와 이 토론하고 있겠느냐. 수백만 부씩 팔리는 신문에서 일방적 보도만 나오지 않습니다. 일방적 사실, 일방적 의견. 정부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국정브리핑 어쩌면 한 2만 명 정도 방문하는 국정브리핑 하나에 글을 싣는 거 2만 명 넘습니까? 7만 명입니다. 예? 매일 7만 명. 매일 7만 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예, 주말에 5만 명이고 주중에 10만 예. 명. 그럼 좋습니다. 뭐 7만 명. 7만 명 방문하는 국정브리핑에 우리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을 실는 거 이외에 달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고 정당성을 주장할 수도 없고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야말로 유일한 시간입니다. 유일한 시간인데 오늘 이 시간에서도 질문과 답변 사이에 형평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나는 신문과 방송에서 우선 형평의 기회를 먼저 좀 가지고 그리고 오늘 이 토론에서도 형평 좋습니다. 좀 동의하고 형평 받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전제를 알고 우리가 좀 한번 토론을 해보자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선진화 제도에 대해서 정부의 이 안에 대해서 언론들이 과연 그렇게 일방적으로만 썼는지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언론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언론들이 있을 텐데요. 모든 매체라고 얘기했는데 인터넷 매체는 뭐 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지에 찬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3년 그 6월이 아니고 9월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제대로 했더라면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때는 뭐 잘한다고 했는데 하도 저항이 거세어서 통합브리핑실을 일부는 만들고 몇몇 개 부처는
통합 브리핑실로 통합하지를 못하고 청사가 좀 따로 있는 관계도 있고 해서 통합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은 완전히 그 출입처 제도가 돼버리고 기자실 제도로 그냥 우물우물 그냥 변화하지 않고 온 것이죠. 개방형 브리핑제가 말하자면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그 외에도 다른 부처에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랬죠. 왜 이제 그게 자꾸 원상복귀하려고 하느냐. 막 공무원 탓이라고 이렇게 우리 오 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도 단호하면 되죠. 단호하면 되는데 공무원들이 대통령만큼 단호하지 못했던 것이 그야말로 정말 공무원 탓이냐. 그 관성은 어느 쪽에서 작용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들이 왜 어물어물 기자실을 되돌아가고 기자실이 폐쇄적으로 되는 것을 공무원들이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겠지요. 저지하기가 어려웠던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치에서 공무원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직자들이 단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조치는 공직자들에 대한 명령입니다. 기자들은 그 공직자에 대한 대통령의 그 처분에 반사적으로 기자들에게 이런 변화가 오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이준희 회장께서 뭐 이거는 좋은데 이거 말고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고 다른 필요한 것들을 하지 왜 이거 하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저의 소관 안에 들어있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있고요. 탈법 묵가지나 포털 문제점은 대통령이 지금 손댈 수 있는 수준을 좀 넘어나는 것입니다. 저한테 시간이 더 주어지고 또 뭔가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또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난 지금 탈법 묵가지나 포털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오늘 얘기를 뭐 좀 듣는 편인데요. 이런 것은 또 이건 별개입니다. 그건 그것대로 또 뭐 다음 대통령이 하든 어떤 정치인이 하든 풀어나가면 될 일이죠. 그거 안 풀렸다고 브리핑 제도 고치는 거 하지 마라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공무원들 마찬가지입니다. 통일부가 이제 그 공무원 뭐 왜 철저하게 하지 않았냐 이 말씀 아닙니까? 사실 외교부가 사무실에 무단 출입을 기자들의 무단 출입을 막았다가 일체 외교부의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기사화되지 않는 한 20일간의 그런 그 봉쇄를 당했다가 그 외교부가 한 발 물러섰던 일도 있지 않습니까? 다 아는 일 가지고 그건 좋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통일부도 지금 그리고 경찰을 말씀하셨는데 참 그 일부 기자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권 바뀌면 완전히 되돌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년에 이거 정말 저도 힘든 일 아닙니까? 말년이지만은 완전히 정리해서 넘겨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되돌아가겠다.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이런 조치를 말년에 한 것입니다. 언론 탄압이라고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언론 탄압하면 몇 달 하겠습니까 앞으로? 저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한 일은 마무리해서 넘겨주겠다. 그런 뜻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선의로 도와주시고 우리 언론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토론을 해 나가십시다. 네. 지금도 기자들이 기자실에서 죽치고 앉아서 기자 담아본다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안 하는 것도 있고 또 글쎄요 그 담합이라는 것을 너무 엄격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옛날에 이제 담합이 있었죠. 지금도 명시적인 담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 담합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말하자면 거기에 기자의 획일성, 그 기사의 획일성이 발생한다.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의 획일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물을 그 기사화할 때
매우 부정적인 그 하나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이 경향성이 자꾸 전념해요. 말하자면 모든 그 문제를 정략으로 보는 것이라든지 또 그 어떤 문제, 어떤 정책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의 속셈이 뭐냐 이것만 계산에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그런 이제 병폐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기자실 안에서 전념되는 그런 현상을 내가 그 포괄적으로 담합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지금 뭐 기사 하나하나 놓고 담합한다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 신태섭 회장님께서요, 그 뭐 폐단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고 정보 공개와 병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우리도 이미 많이 정보 공개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참여정부에 와서 정보 공개가 대단히 많이 확대됐습니다. 깊어졌고 많아졌습니다. 그 점 나중에 설명드릴 것이고요. 또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정보 공개를 철저히 깊이 있게 확대하자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통령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의 정보 공개에 관한 대통령의 발언만 모아도 그 관심을 애정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참 감동할 만큼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화자찬 한번 합시다. 그렇고요. 병행하자는 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보 공개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비판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기자실하고 송고실 브리핑 이게 이제 혼동이 되니까 조금 정리를 한 번 더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기자실이 있었죠. 뭐 기자실에 여러 가지 이제 폐단이 있었지만 특히 다른 기자들을 함께 넣어주지 않는 폐쇄성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실과 그 출입처 부처와 기자실이 어떻든 알게 모르게 협력하는 관계, 때로는 나는 그 유착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런 뭐 공생의 관계 같은 것이 있어서 2003년 9월에 이제 그걸 지금 전부 고친 거 아닙니까? 이제 말하자면 기자실 제도는 그때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오연호 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지 못해서 몇 개 부처가 남아 있었고 몇 개 부처의 기자들의 입김이 센 곳은 또 되돌아가 버렸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실해서 이번에 고치니까 기자실을 고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기자실은 그때 없어졌다고 우리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브리핑실을 통폐합한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걸 전체적으로 이제 세 군데로 모았는데 숫자는 아마 27개에서 21개로 바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보도는 전부 다 27개 그 브리핑룸을 3개로 통폐합했다고 그렇게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보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21개로 하고 통합 브리핑룸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부처별 브리핑룸은 없애고 통합 브리핑룸을 만들었다는 것이 이번에 이게 이제 아주 특색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부처별 출입을 하던 기자들이 기분이 많이 나빠진 거 아닙니까? 많이 불편해진 것이죠. 부처별 출입이라는 그것이 기존에 편안하게 막 익숙해 있는데 이제 하라니까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폐쇄성은 안 된다는 공감 이거는 뭐 정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니까 저도 뭐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시간이 이제 많이 다 된 것 같은데. 예, 좋습니다. 문제는요. 제가 하나 묻지요. 저 순서를 바꾸었어요. 오늘 몇 분이 질문하신 그런 수준이라면 왜 오늘 이 토론이 필요했겠습니까? 각 단체가 그동안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성명을 내거나 논평했는지를 각기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뭐 발표하고 말씀하신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단체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제 기자협회에서도 예. 했을 것이고요. 네, 김한균 회장께서 각기 다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그때 논평이 제대로 나왔으면 이런 토론 필요 없는 것이죠. 오늘처럼 나왔으면 이런 토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바로 만나서 우리가
아마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논평들하고 그동안에 나왔던 기사들, 그동안에 쏟아져 나왔던 기사들 전부 그 사별로 한번 내놔 보자는 것이죠. 오늘 토론하고 분위기가 영 다르거든요. 영 한번 다릅니까? 보십시다. 기자협회가 뭐라고 성명하셨습니까? 언론 탄압이라고 하셨죠. 그건 이제 정확히 안 보신 것 같습니다. 언론 탄압이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의 성명서 가운데 하나에서 이제 그런 표현이 좀 하나 들어가 있었죠. 그것은 뭐 제가 인정합니다만은 기자협회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던 것은 저희들도 어떤 이 선진화로 가겠다, 더 나은 쪽으로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은 현재 이 정부에서 내놓은 그 방안으로 해서 과연 그 취지를 살릴 수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우리 기자들이 아무리 이 연구를 해봐도 오히려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방안을 철회를 하고 기자들 의견을 듣고 언론계 의견을 들어서 정말 그 괜찮은 방안을 내보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일 기본적으로 접근했던 분야는 정보 공개 그리고 정보 접근권을 확대를 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언론들이 보도를 잘못했군요. 여러 언론들의 그동안에 보도됐던 굵직굵직한 제목들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전부 언론 통제, 5.05로 회귀하나, 언론 탄압, 그렇죠? 5.05로 돌아가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 부처 통폐합 확정했고, 그러니까 기자 밀어내고 장막에 숨는 정부, 8월부터 기자실 폐쇄, 받아쓰기나 하라는 건가, 불순한 취재 제한 조치, 발 묶인 기자들, 대통령 한마디에 기자 출입 막는 정부, 부실 브리핑 심층 취재 거부, 취재 제한 현실화, 언론 자유 후퇴시킨 선진화 방안. 그리고 정치권에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이것이 국민들에게 전달된 이 문제에 대한 사실 전달이고 의견이 전달입니다. 정부 부처 브리핑룸 3곳으로 통폐합 확정, 정부 기자실 3곳으로 축소, 이게 우리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그래서 토론할 때 가급적이면 언론사 이런 기사를 쓰신 언론사 사장님들 좀 교섭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 나오려고 한대요. 그러면 편집국장이나 보도국장님들 좀 나오셔서 어째서 이렇게 발이 어떻게 해서 묶이는 건지 하나하나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은 다 안 나오시고 이제 단체 점잖은 말씀하신 단체 분들만 나오셨단 말이죠. 그 단체에서 내놓은 성명도 입장 한번 내가 보게 한번 열어봐 주세요. 단체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전부 어떻든 이 정면으로 부분이 묘해요. 찬성하는 듯하면서 전부 하나씩 이렇게 걸어놨어요. 전부 하나씩 이렇게 묘하게 걸어놓으니까 언론들이 받았을 때 그렇게 받았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토론의 규칙이 그래서 지금 같은데. 나중에 총량은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말씀을 하시면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십시오. 말씀을 하시면 자유스럽게 중간에 들어오고 해도 좋습니다. 할까요? 말씀하시죠. 아니 예. 그렇게 되면 제가 진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김준환 선수. PD연합에서 정부 부처 출입 및 취재 제한은 언론 기능 마비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언론인 취재윤리 강령인가 그거 한번 봅시다. 기자들의 윤리 규정이 있습니다. 기자는 취재를 위해서 개인 또는 단체를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인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KBS 방송 강령 30제 2항에 보면은요 취재를 위한 사무실 무단 출입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라도 사전에 공보관들과 컨택해서 시간 받아서 그렇게 만나지 아무 때나 불쑥불쑥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PD협회장께서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관행과 규정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거든요. 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성명서의 제목은 앞뒤가 바뀌었다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죠. 노래 부르는 걸로 따지면
1절도 제대로 못 부르면서 왜 2절을 자꾸 하자고 그러냐, 뭐 이런 비유일 텐데요. 그러니까 2003년에 있었던 개방형 브리핑 제도를 제대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였는데요. 사실 이 지금 정부의 안은 기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공무원들이 함께 바뀌어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기자실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 나중에 전문을 읽어봤는데요. 그 대부분이 그 기자실 문제와 언론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그 중에 일부를 공무원들도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도 뭐 기사의 품질이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언급도 아마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또 그 다른 강연이나 이런 데 말씀하실 때 기사의 수준, 기사의 품질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사실 노 대통령님은 그 편집국장도 아니시지 않습니까? 또 언론사 사주도 아니고, 기사의 품질에 대한 걱정, 취재 관행 때문에 나타나는 그 기사 언론 수준의 문제, 이거는 언론 관계자들에게 맡겨놓으시고, 저는 포커스를, 그 화살을, 논의를 차라리 이 기자와의 대화보다 대통령님은 공무원과의 대화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2003년에 했던 그 1차 개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안 되는 상황에서 지난 한 3, 4년간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하시고 네. 이제서야 이게 또 하려고 하시나, 뭐 이런 게 포커스였습니다. 예. 그 취재 윤리 강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뭐 100% 지킨다고는 이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걸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 출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도 뭐 제가 한 20년 전에 뭐 기자생활 할 때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게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게 돼 있고, 또 기자들도 그런 정도의 양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취재를 위해서 그 사무실을 출입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까지 그 무단 출입이라는 그 이유로 해서 그걸 막아버린다면 그건 좀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그 오연호 회장께 앞뒤가 바뀌었다는데 뭐 앞 것이 뭔지 그 물어보고 싶고요. 또 앞뒤 바뀌었다는 거는 예. 그 개방형 브리핑 제도 2003년 했던 거, 예. 그거를 지금도 제대로 장차관 이하 홍보관리관실에서 하면은 그 취지는 상당히 이번에 그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뭐 했냐 이러시는데요. 대한민국 언론과 기자사회의 파워를 너무 그렇게 그 현실을 너무 그렇게 가벼이 보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 과대평가하시는 건 아니지. 네, 제가 대통령인데 이 일 하기가 얼마나 어려우신지 아십니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기 있는 단체장 여러분들은 나오셔가지고 기자실에 폐해라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조건부라도 다른 정치인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내가 본 모든 정치인들은 그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유보 없이 대통령 철회하라, 기자실 부활하라, 그리고 또 뭐 어떤 후보 하겠다는 사람들은 자기 대통령 되면 기자실 부활시키겠다는 게 공약 아닙니까? 정치가 언론 앞에 얼마나 약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기사의 품질과 수준은 언론인이 걱정할 일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의 품질에 대해서는 국민이 얘기하는 것이고, 언론의 품질에 대해서도 국민이 얘기하고 정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거든요. 정부가 애써서 정책을 만들어서 그거 입안해 갖고 발표해 놓으면요, 내용도 잘 모르고 거꾸로 보도해요. 품질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 오마이뉴스는 별로 그러질 않아요. 정말 그 수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국정브리핑 여기 매달려가지고 기사 하나 쓰면 그 기사에다 보충 기사 달아줍니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정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 뜻이 이런 것입니다. 해설 기사, 보충 기사, 반론 기사. 우리 공무원들이 저도 공무원들한테 미안할 만큼 그 일을 시켜야 됩니다. 공무원들도 단호하지 못한 점이 있지만 그렇고요. 무단 출입 문제에 대해서는요, 많이 없어졌습니다. 인정합니다. 많이 없어졌는데 아직도 그때 향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일부 부처에서 이것이 복구됐고요. 조금 전에 내가 외교부 얘기를 했지만은 복구돼 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지난번에 재경부 세제 개편안 같은 것이 이게 아직까지 전혀 정책으로 확정도 안 된 것이 뭐 어떻게 되는지 일방적으로 기자가 가져갔다는 뭐 그런 주장인데 서로 낯뜨거운 얘기여서 뭐 옥신각신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자윤리 강령에도 보면은 그러기에 대한 주의 규정을 두고 기자는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해서 취재해서는 안 되며 문서, 자료, 컴퓨터 등에 입력된 전자정보나 사진, 기타 영상물을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반출해서는 안 된다. 왜 이런 준칙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현실에서 이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출입을 임의로 하지 말아라. 나는 무단이라는 말을 쓰고 우리 홍보처에서는 자꾸 임의라고 씁니다. 듣기 싫어하니까. 근데 임의나 무단이라 그게 뭐 마찬가지인데.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많이 뭐 좋아졌지만은 그 문제가 없으면 정부가 왜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 들어오시면 우리 이런 조치 안 합니다. 예, 또 2부 토론도 있고 해서요. 지금 두 분이 말씀을 좀 안 하셨거든요. 근데 시간 관계상 두 분 중에 지금 한 분만 말씀을 하시고 대통령께서 한 3분만 답변을 해주셨으면 시간 관리가 좀 되겠는데. 네,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 짧게 두 분이 그냥 같이 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나중에 쓸 시간 중에 1분을 좀 보태서 한 3분 쓰고자 합니다. 3분을요. 요 논쟁에 대해서요. 그럼 2부 순서가 굉장히 줄어드는데요. 그럼 1분 정도 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1분 정도 하시고 그러면 3분 나중에 시간 하시고요. 대통령께서 이번에 좀 짧게 대답해 주시면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001년 12월에 제가 말지했을 때요. 대통령 인터뷰를 해서 청와대 브리핑룸 개방에 대해서 제가 직접 질문 드렸고 그때 개방하겠다 약속을 하셨고 대통령이 되셔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제가 올해로 기자 생활 11년 차인데요. 근데 이번 통폐합 조치가 실질적으로 언론의 어떤 품질을 높이고 언론 개혁의 일환으로 정착될 것인가가 마이너 매체 기자로서 정말 서름을 많이 받은 적도 있지만 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이게 이 책임과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그 진단 부분에서 언론과 정부의 시각이 좀 어긋나지 않냐 하는 그 부분이 있고요. 저희의 입장은 그거였습니다. 정부와 언론 모두 책임이 있지만 책임이 있고 정부 역시 공직자의 마인드나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고 언론도 배타적인 기자단 문제에 관해서는 스스로 해법을 내놔야 된다 그런 입장이었고요. 네. 끝으로 지난 4년 반 동안 중요한 건 기사의 품질인데 모든 언론이 다 같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론 시장의 70%를 이 조중동이 장악하고 있는데 4년 반 동안 정부가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펼쳐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신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월 브리핑 이제 시행한 데 대해서 금년 한 4월인가 한국언론정보학회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종합평가하는. 거기 내용은 이제 대략 공감대가 모아진 게 정보 공개 수준, 국민의 공공정보에 대해서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노력은 기대보다 부족했다. 그러면서 기자실의 폐단은 없어지지 않았다. 이거였습니다. 그럼 기자실 폐단을 없애는 것은 부고 그걸 실제 없앨 수 있는 원동력은 공공정보를 국민들이 더 많이, 더 정확하게, 더 시의적절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게 처방입니다. 이번 조치는 이 기자실 폐쇄, 물리적인 폐쇄 쪽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그 학계 인사들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홍보처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대부분의 그 학계 인사들이 원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우선적으로 보충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이 간다 그러면은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할 거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지금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필요한 갈등만 지금 나온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언론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국민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긴 하지만은 지금 여기 온 사람들은 좀 다른 각도이거든요. 저는 민원연에서 이제 성명서 나갈 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 방안이 그냥 그 브리핑룸 그 통폐합과 송고실 그 폐지에 방점이 찍힌 상태로만 간다 하면은 이거는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정보 제공 회피 경향을 강화하는 데 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조치 없이 간다면. 실제 공무원들은 공공정보에 대한 게이트키퍼 능력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여정부 자체가 주도하시는 분들이 정보 공개에 대해서 상당히 열의가 있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적 조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실제 기자실을 해체한다고 해서 브리핑을 축소한다고 해서 그 기자실 제도에 기자단 폐쇄적인 기자단 제도의 폐해가 없어질 것이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선진화해서 이제 외국 모델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이제 신문에 났어요. 블레어가 거기 기자실도 없고 여기서 추구하는 게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보면은 이 유착과 다른 한편 비정상적인 갈등 관계를 막 부추기는 거 이게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기 이제 세 번째 제가 아까 이제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생산적인 토론과 하나의 대안 도출의 자리이길 원합니다. 이게 없이 만약에 이런 이 핵심적인 부분이 빠진 상태로서 간다 그러면은 이 정부의 공공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겠습니다. 접근 이런 시간이 부분을 3분이 지났거든요. 예. 정부가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실질적으로 이 모세혈관 쪽으로 가면 약해지고 알겠습니다. 또 정보 공개의 중요성에 언론들이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도 또 약해지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예, 결과가 무슨 안 나고 말씀인지 분란만 일어날 충분히 거라고 아셨을 것 생각해서 같고요. 보완책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 예, 그거죠. 여기 오늘 그 패널들이 잘 못 나오셨어요. 언론 보도에는요, 이번 그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그 우리 민원연이죠, 민주언론 시민연합이죠, 민원연도 반대 성명 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로 보면 반대로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보도됐거든요. 그게 현실이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내용 보니까 일방적 조치는 유보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자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 조치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못 나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중동 70%의 해소를 위해서요, 정부가 뭐 했냐, 이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뭐 조치가 그 신문법, 언론중재법, 신문발전위원회 구축하고 신문유통원 설립하고 이런 일들을 그 아무 정부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막 그 좀 밀려 있던 일 전부 뭐 오늘 기자실 얘기하자 하는데 밀려 있던 불만 다 말씀하시는데 정부도 그 점은 똑같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정보 공개 문제신데요. 좋습니다. 그 점 좀 간략히 말씀해 정보 주시겠습니까? 공개는 뭐 네. 별개 문제입니다. 아까도 병행하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보 공개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이번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 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니시죠? 유보하고 같이 병행하자는 얘기죠. 그 어떻게 그렇게 정보 공개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대통령 명령 한마디로 네. 싹 바뀔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럼 이제 2부에서 그럼 다시 좀 말씀을 좀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좀 2부로 건너가도록 우선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네. 그 정보 공개 문제하고 이 선진화 방안하고 별개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상당히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정부와 언론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2부에서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얘기를 하실 수가 있고. 2003년도에 개방형 브리핑제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정부에서 단독으로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전부터 언론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고
그것이 그 참여정부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가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참여정부하고 언론계가 같이 뜻이 합치가 돼서 그 당시에는 밀어붙였던 거죠. 근데 지금 2007년도의 상황은 아주 큰 차이가 언론 쪽에 관련된 아주 우리로서는 그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는데요. 그 정책을 결정하시면서 그때와는 다르게 언론계 쪽의 의견은 안 들어보고 바로 이렇게 밀어붙였다. 이런 점이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그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언론에 대해서 정부가 서로 그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꾸 즐겨 쓰시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 선의의 경쟁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언론도 그래서 제4부라고 하고 행정부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선의 경쟁을 하자는 공감을 하는데 과연 언론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정부에서 담당하는 어떤 그 부처가 있습니까? 제가 보건대는 다른 일로에서 이 정부 쪽하고 부딪혀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눠보면은 네. 언론에 개입하고 간섭을 하는 그런 언론 정책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언론을 언론답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지 저로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됐고요. 그 문제는 아마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무단 출입을 허용하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절차를 밟아서 가더라도 이게 강화되는 기미가 보이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는 일단 그 대안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출입기자 등록제가 2003년 개방형 브리핑제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기자들만 등록할 수 있게 돼 있고 기자들만 브리핑룸에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PD들이 상시적으로 매일 브리핑룸에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심 있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한시적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겠고요.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저는 그것과 함께 내부 고발자 보호 문제도 다시 한번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PD가 정부 부처의 취재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말하자면 매번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의 그 프로젝트를 할 때 포괄적으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해서 등록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부 고발자 문제는 포괄적인 문제니까 이건 우리도 내부 고발자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공직사회의 체질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지나면서 많이 달라진 것도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조치와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그 취재 협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부처 안에서도 지금 말하자면 대변인이 그 부처의 업무 전체를 말하자면 완전 장악하고 있지 못한 이런 것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개선하도록 그렇게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그 기구를 많이 고치고 했는데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언론 정책에 관해서 우리 기자협회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정부에 그래도 언론 기능이 있어서 언론 정책에 관한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신문 유통원 제도도 만들고 또 그 언론법도 개정하고 물론 그 국회에서 한 거지만 다 이렇게 정부가 전부 기획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 그 노력들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지방 언론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조금만 더 나가면요, 그 언론 탄압이라든지 언론 간섭으로 바로 역풍을 맞기 때문에 정부가 언론 정책은 참 어렵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든 간에 만약에 정보 접근권이 기자들에게 충분하게 주어진다면은 이 취지가 좀 살아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까 취재 협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좀 더 나아진 방향으로 개선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정대로라면 6월 말에 그 공사를 이제 받기가 시작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전에 공무원들이 취재 협조를 좀 더 합리적으로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가시적 조치를 내린 다음에 공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전부터 공사를 하실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러면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이 대개 뭐 언론계 여론을 대변하시는 분들이라고 저희가 부를 수 있다면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통합 브리핑 제도 그리고 통합 송고실 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상 더 그건 그동안엔 뭐 좀 잘못 알았던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려가 돼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것대로 인정해 주시고 나머지 보완책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취재에 불편이 없도록 또 그 정보의 소통이 정보 접근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좀 합시다. 나는 지금 오늘 이 토론회라는 것이요 저로서는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그 아주 큰 맘 먹고 나온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언론 자유, 언론 탄압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그다음 뭐 정보 접근권 막 해갖고 정부가 말하자면 언론에 대해서 뭐 신오공식의 신언론 통제라는 이런 식으로 파카지를 쓰고 정치인들이 얼마나 국회에서 정부를 질타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다음 그 무슨 대통령 후보라는 분들이 나서서 기자실 복원한다 말이지. 그리고 국정홍보처 폐지해라 이렇게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으면 그렇게 말하자면 대통령이 그렇게 질타를 받겠느냐. 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밝히러 나왔거든요. 네. 그거 밝히고 그것이 잘못된 거냐 안 잘못된 거냐 그거 얘기 좀 하자고 한 것인데 그 문제는 지금 뭐 아니고 뭐 그 정보 공개라든지 그다음 접근권이라든지 공무원들의 말하자면 기자를 응대할 때 태도라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라면 얼마든지 우리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도와드리는 안 해도 좋습니다. 의무를 다할 용의가 있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적어도 이번 예. 제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인정을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 보완책에 예, 그러면 대해서 이제 네, 그만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이 토론회 장소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발언자 두 분이 이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있기 때문에 이준희 회장 말씀하시고 신태석 대표 하시고 또 대통령 말씀. 가벼운 말씀 한 말씀 드리면 저희 처갓집이 노가 집안인데요. 뭐 노사모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 전자 브리핑제 확대는 지지를 합니다. 이 제도가 브리핑룸 그 통합 브리핑룸 시행과 관계없이 잘 정착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그 전자 브리핑 제도가 언론의 대정부 또는 그 공직자 접촉, 대면 접촉을 좀 차단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그런 회피 수단으로 좀 작용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좀 네. 각별히 좀 신경 써주셨으면 바람이 있고요. 언론 내부의 문제는 분명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편집국 독립 부분이나 언론 사주의 문제,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아시겠지만 뭐 시사전환이나 뭐 시민의 신문 그 사태 등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히 그 네. 언론계가 책임 있는 이런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결코 언론 탄압이나 뭐 기자실 설치 의무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 언론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예, 이제 시간이 정부가 다 좀 돼서 책임 있게 해법을 모색해 예, 주시면 충분히 의사 좋을 것 전달이 같습니다. 되신 것 같고요. 신 대표께서 그 주류 언론의 그런 줄기찬 비난과 공격 여기에 대해서 몹시 억울하신 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이번 그 선진화 방안은 이 주류 언론만이 주류 보수 언론만 반대한 게 아니라 소위 개혁적인 언론 또 개혁적인 시민단체 인터넷 매체까지 다 회의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아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토론자들 입에서 또 저도 말씀을 드렸고요. 해서 저는 이번 조치가 이제 그 주류 언론의 공격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이렇게 토론하시는 기회를 적절하게 가지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서
좀 공사는 좀 보류를 하시고 브리핑제도 좀 내시라 하는 거 하고 좀 PF팀 같은 거 구성을 해서 네. 이 금지 리스트, 잘못된 관행, 네. 또 정당한 허용 취재에 대해서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각종 정보공개법이나 아까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시간이, 이런 부분 보완하는 데 네. 대해서 알겠습니다. 조금 스타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정보 공개 문제 좀 열어주세요. 참여 정부 들었어요. 그 정보 공개 건수 국민의 정보 5년간 26만 3천 건이었는데 창임 정부 4년간에 45만 2천 건이 공개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한 모든 자료가 국회 제출과 동시에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이상 정보 공개 그 앞으로 논의를 해 나가십시다. 참여정부가 그렇게 폐쇄. 그다음에 그 대통령 그 국정 브리핑에요. 그동안 정보 공개를 위해서 대통령이 그동안에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를 쭉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신 회장님께서 그다음 전자 브리핑요. 이것 그 접촉 차단의 제도가 되지 않도록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거하고는 관계없이요. 그 취재는 절차를 밟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번 조치에 대해서 우리 신태섭 회장께서 인터넷 매체도 반대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보 공개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뭐 때문에 인터넷 매체가 왜 반대했냐? 정보 공개는 앞에 하지 않고 했으니까 그렇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근데 정보 공개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취재를 돕거나 이 지원하는 부분이 이번엔 포함이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그 자세히 안 보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자세히 안 보셔서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세히 보고 저희 정책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도 좀 했었습니다. 예. 어쨌든 그 정보 공개 문제는요 문화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지금 뭐 그 상당히 많이 열려 있고 문화인데 지금 정보 공개 거리가 지금 정보 공개 처리 기간을 지난 그 15일씩 돼 있던 것을 10일로 단축했는데요. 요 위치 좀 옮겨주세요. 미국이 처리 기간이 10일이고 영국이 20일이고 일본이 30일이고 독일이 2개월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계 최단 미국하고 지금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 회장님하고 좀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2부 남은 시간이 지금 브리핑 통폐합이 왜 관련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께서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냐라고 이제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정보 공개가 잘 되고 정보 접근권이 확대가 돼서 별로 정보를 취득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면은 브리핑룸이고 송고실이고 기자실이고 그걸 굳이 우리가 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서로 별개의 문제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왜 지금 현재에서 송고실과 뭐 브리핑룸 통폐합을 반대를 하냐면은 정보 공개가 안 되고 있는 현재 실정에서 그나마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가 그게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나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계속 고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말하자면 지금 현재 그 참여정부에서는 그마저도 이제 더욱더 접근을 할 수 없는 그런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정작 필요한 정보 접근권이라든가 정보 공개 쪽에 대해서는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라고 해버리면 정말 이것은 어떤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안이 있습니다만은. 예. 이 기자가 정부의 정보 공개에 의존해 가지고 취재한다. 이것은 기본 개념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정보 공개가 잘 되면 기자도 편리하고 국민도 편리하다는 점 인정하고요. 그러나 좋은 기사가 정보 공개에서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그러나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고 또 하나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열린 정부라고 해서 정보 공개 포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006년 4월부터 2007년 5월까지 1년간 98만 2천 명이 방문해서 8만 8천 건의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 편의를 위해서 정보 목록을 작성하고 비치를 의무화를 2004년 7월 해드렸고요. 이건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정부 공개해 놓은 자료, 우리 정부 공개해 놓은 자료를 국정홍보처에서 해 놓은 자료 그건 보지도 않고 국회를 통해 가지고 그 국회의원이 자료를 건네주니까 그거 무슨 엄청난 비밀인 것처럼 동아일보에서 무슨 그 기사를 사리에도 맞지도 않는 기사를 막 썼는데 사실은 그것이 뭐 새로운 자료가 아니고 우리 공개 자료에 다 이미 훨씬 나가 있던 것을 가지고요. 그 오보를 내놓으니까 문화일보는 또 그대로 또 베껴 쓰고요. 이런 식으로 기사 만들면서 정보 공개 얘기하는 것은 모든 기자는 아닙니다. 일부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이게 정보 공개 얘기하고 오락가락 하는 것이죠. 정보 공개는요, 합니다. 하고, 그 문제는 막 관계가 있거나 없거나 넘어가고, 정보 공개에 대해서 대화를 할게요. 우리 정부의 담당 부처하고요. 기자협회에서 간부 나와서 TF 만들자 하면 우리 협의기구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저는 문제가 기자실 그게 본질적인 문제이고 정보 공개라든지 또 정부 취재 편이라든지 뭐 이런 건 전부 다 요청하시는 대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조금 더 불편줄 생각 없어요. 잠깐 그럼 말씀하시고 대통령 잠깐 말씀하시고 대통령 잠깐 말씀하시고 사실관계에 관련돼 가서 언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자들이 편하게 기사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정보를 얻으면은 그것은 일단 기초 자료에 불과한 것이죠. 그걸 가지고서 기사 쓸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아주 희귀한 자료 같으면은. 그러나 일단 공개된 정보는 뉴스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이제 출발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외국하고 소위 말해서 공개가 잘 되는 나라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우리가 정보를 갖다 기초적인 정보를 얻는데 너무나 힘이 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2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2부 토론 끝나겠습니다. 예. 할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은데요. 차제 오늘 주제하고 관계없는 얘기 하나 좀 하겠습니다. 대통령에 관한 기사요. 대통령에 관한 기사가 국민의 정부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사나 사설이 나온 숫자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국민의 정부 때 대통령 관련된 기사와 사설이 101건 정도 조금 더 올려주세요. 조금 더요. 조금 더. 잘 안 보이시네. 101건 정도 있는데 참여정부 와서 대통령 관련 기사가 280건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대강 숫자인데요. 2배도 훨씬 더 넘게 늘죠. 그러니까 60하고 민정부보다 국민의 정부가 2배고 국민의 정부보다 참여정부가 대통령 관련 기사가 2배 반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요. 제가 소위 언론개혁 조치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많아진 거라고 나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 기사를 하나 내용을 쭉 읽으면요. 정말 기가 막힌 기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내가 버티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앞으로 선진국이 되려면 정치 선진화해야 되고 언론 선진화해야 되고 복지 선진화해야 된다. 제가 맡은 기간 동안 사명감 가지고 하는 거니까 내가 누구를 다치게 하려는 것보다 그렇게 협력해서 우리 사회 함께 좀 변화해 나가는 이 변화 아닙니까? 예,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갑시다. 사실 2부에서는 조금 좀 거리가 좁혀지지 않을까 그랬는데 역시 그게 좀 어렵네요. 앞으로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무리 발언 시간입니다. 사실 좀 마무리 발언을 요청드리기가 좀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먼저 정 회장께서 마무리 발언 4분 해주시고요. 이어서 대통령께서 마무리 발언 5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뭐 난감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저희들이 여기 나와 있는 단체들끼리 미리 사전에 좀 이해도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첫째로는 정보공개법 개정과 또 아까도 김한균 우리 PD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의 어떤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서 이것은 꼭 언론만 관계된 것이 아니고 국회라든가 시민단체, 정부도 관련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참여를 해서 TF팀을 좀 구성을 해서 이렇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국가보안법도 같이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보안법은 언론의 자유와 대등한 선상에 놓고서 도저히 이야기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언론 자유를 신장시키고 있다라고 누구도 생각 안 할 겁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언론인 한 사람이 40 며칠간을 단식 투쟁을 하고 그런 적도 있었죠. 구속이 돼가지고. 어쨌든 국가보안법도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브리핑제의 내시라든가 뭐 이런 것은 정부 쪽하고 언론 사단체하고 지금 여기 참석해 있는 언론 사단체하고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제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아까도 언뜻 그런 부분이 느껴졌습니다만은 너무나 지금 현재 취재 현장에 대해서 서로 인식이 좀 상당히 갭이 있다, 괴리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실태 조사단 국내 현장이 지금 취재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같이 한번 조사를 해보고 외국에서 정보 공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도 같이 한번 좀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무원들이 취재 응대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처럼 그렇게 폐쇄적인 사유가 정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방안이 우리가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취지와는 달리 공무원들이 만세 부르게 만든 방안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무원이 취재 응대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있어야겠다. 그건 예를 들어서 정부 쪽에서 아주 강력하게 명문화된 국무총리 훈련이나 이런 것을 좀 하나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국기자협회 일부 회원 중에는 혹시 기회가 되면은 우리 대통령님하고 또 이렇게 토론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제의가 있으면 좀 응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이 정도로 저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대통령 마무리 발언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감사합니다. 성에는 좀 안 찹니다. 솔직히 저를 신문 방송에서 대통령이 마치 무슨 독재자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였던 사람들하고 시원하게 토론을 한번 하는 것이 소망인데 그걸 못했으니까 성엔 좀 안 차지요. 안 차지만은 오늘 나오신 분들이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와 입장을 공감하고 정부가 말하자면 정보 접근이라든지 취재 지원이라든지 협조 이것만 좀 잘해주면은 이건 이 제도 자체는 괜찮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 점에 있어서 의견 접근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또 소득이 꽤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본질이 변하지 않게 하고 불편이 있으면 여러 가지 불편에 대해서 제도 자체에 대해서 시설 자체에 대해서도 불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본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반영할 것이고 그다음 그 외에 이제 지금 오늘 제기됐던 문제 정보 접근권이나 정보 공개 문제라든지 또 그밖에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말하자면 취재 편의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 우리 서로 대화를 하도록 제가 우리 관계부처에다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해서 기자협회하고 같이 얘기합시다. 다른 언론단체도 좋습니다. 같이 해서 얘기해서 그건 우리가 그런 거 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래도 투명성에 관한 한 참여정부 와서 많이 발전했습니다. 많이 발전한 게 사실이니까. 또 그런 의혹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또 신뢰할 만한 자료들도 저희 드릴게요. 드리고 그렇게 대화하시고
또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국정 브리핑에 좀 자주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거기 와서 보면 그 우리 입장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정말 국정 브리핑 보고 일반 언론 보도 보고 그 두 개 사이에 벌어져 있는 갭을요. 정말 기가 막혀요. 어떻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른 기사,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참 그렇게 답답한데 좀 많이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거 이거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를 예를 들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49건,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45건,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38건 대통령 관련 기사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오면 101건으로 늘어나고요. 노무현 오면 276건이 됩니다. 저는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41, 63, 40, 90, 240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소위 이제 언론 정책하고 또는 또 한 가지 더 요인이 있죠. 성향에 관한 문제죠. 근데 성향이나 언론 정책 이런 문제를 놓고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공정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일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은 제가 이번 보도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입니다.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난 이것을 언론 개혁 조치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거든요. 상당 부분. 그래서 언론이 저는 제자리를 좀 여기 계신 분들이 언론살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언론의 본분, 책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 중심을 좀 분명하게 지켜주시면 좋겠다. 그런 점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좀 같이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정일용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상당 부분 받아들이셨는데 그럼 6월 말로 예정된 공사는 조금 연기하는 겁니까? 공사 문제는요. 공사 문제는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협의가 할 수 있고 협의가 진전이 있으면 공사 기간도 자연스럽게 따라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무 협의가 그 안에 진전이 없으면은 그냥 가는 것이고요.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부터 먼저 대화하면 시간은 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은 충분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서로 잘 대화가 될 전망이 보이면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예,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좀 이게 보류한다. 시작하는 시간이 아직 꽉 남았다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류라는 용어를 쓰기를 지금 회피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론들이 또 어떻게 보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을 못 믿는 것이 아니고 취재하고 글 쓰는 사람들이 보류라는 말을 어떻게 쓸지 몰라서 보류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시간은 실제로 충분히 있으니까 그건 대화하면서 충분히 융통성 있게 제가 실질적으로도 합의를 이루어 나가고 또 이 언론계에 대한 우리가 존중 그런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존중하고 그건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중요한 것이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예, 정말 실질적인 잠깐 하나만 대통령께 여쭙겠는데요. 예, 빨리 끝내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국정 브리핑에서 한미 FTA 관련 대학생 기사가 허위 기사가 나간 적이 있는데 혹시 보고 받으셨는지? 그런 문제는 여기서 말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만큼 국정 브리핑이나 청와대 브리핑에 제가 사회자 재량으로 여기서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부적절하고요. 한 건의 사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 성은 안 찬다고 하셨습니다만 소득은 있었다고 하셨고요. 정 회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또 받아들이신 부분도 있고 앞으로 여러 문제를 놓고 정말 허심탄회한 대화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